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킨슨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파킨슨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파킨슨병을 이겨낼 수 있는 식생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킨슨병의 우선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의 수면 관리, 잠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잘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잘 아시다시피 노화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신경이나 세포들이 약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완치시킨다는 것은 노화를 없애는 것과 같은 사실은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치료의 목표를 병의 완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병의 정세를 완화시켜서 환자가 편안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치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운동은 물론 먹는 것, 수면 등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약자들에게도 유용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운동기능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그리고 균형 잡기와 보행 기능의 저하, 우울 증상 등 환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한방치료와 삶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파킨슨병을 이겨내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파킨슨병 치료제들은 효과가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들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들이 많고, 또 일부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한의학적 치료는 자연 친화적이고 조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속도나 적효성에서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서양의학의 약물이 가진 문제점을 보강하고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병일수록 병 자체보다는 그 병을 가진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굳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개선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단언컨대 뇌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일정 부분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자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운동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운동과 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싶다면 뇌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과 뇌 건강 생활 습관입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뇌신경세포를 정식시켜서 옛날 기억이라고 일컬어지는 장기 기억을 강화해주고 대뇌 피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지만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뇌 속에서 의욕이나 의지를 이끌어내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그 자체로 기억력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고, 여기에 뭔가를 해서 행복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행복 물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이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도파민을 많이 생성하는 방법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파민이 많이 생성될까요? 그 정답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중추에 있는 뉴런이
새로운 도파민 수용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의욕이 솟아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뇌의 해마는 코르티솔에 취약해서 대량의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해마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센터인 해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코르티솔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정답도 역시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는 말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운동의 또 다른 효과는 파킨슨병과 더불어 뇌의 3대 질환 중에 하나인 치매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 2회, 1회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도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우울증, 흡연 등을 들고 있는데 만약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 후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험은 도파민 덕분도 있지만 다른 물질들도 뇌에서 많이 생성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뇌내 물질이 분비되는데 특히 세로토닌은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양이 적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늘어날수록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201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표한 우울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운동요법이 약물요법과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있으며 재발 방지에 있어서는 약물요법을 능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동이 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뇌를 위한 운동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파킨슨병에 좋은 운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뇌와 관련된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산소를 쓰고 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칭에는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뇌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근육 운동 역시 뇌와 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근육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운동은 뼈를 강화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관절이 강화되어 상처나 골절을 예방하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면 뇌에 좋은 운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에어로빅 같은 것들이죠. 이런 유산소 운동은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가 세고 시간을 길게 해서 주 1회 하는 것보다는 주 3회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 역시 빠른 속도로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뇌에 효과를 주는 운동 방법은 단순히 계속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복잡한 운동은 뇌에 각기 다른 효과를 줍니다. 즉 복잡한 움직임이 들어간 운동은 뇌에 자극을 더 주고 몸을 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왕 한다면 복잡한 운동이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약 복용과 함께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면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운동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기구를 사고 밖으로 나가서 아주 오랫동안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몸을 평소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죠. 집안이나 야외에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찾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파킨슨병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은 아예 운동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병이 더 깊어지는 결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몸을 더 움직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바로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도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은 남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꺼려서 집에만 있게 되면 활동은 점점 제약되고 그러다 보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게 되죠. 예전처럼 잘할 수 없더라도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몸을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다 보면 건강했던 시절에 운동에 근접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운동과 약을 적절하게 병행을 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시작하고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이라고 해도 과욕은 건물이죠.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운동에 대해서 부담만 안겨줄 뿐이고 만약 운동을 하지 못하는 날이면 어쩐지 몸이 망가지는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 목표를 적절하게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 경직이 심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뻣뻣해지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피로하고 또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하게 운동을 한다면 몸 상태는 물론이고 약에 대한 반응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정상과 몸 상태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운동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면서 운동하는 것이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하던 사람도 계속 하다 보면 동작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미리 몸을 잘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은 시간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하루 중에도 몇 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오전보다 오후에 움직이기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약을 먹은 후 얼마 동안은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자 자신이 기운을 차리고 몸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 맞춰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이라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운동은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